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 마지막 토요일인 오늘 중부지방에서는 많은 양의 눈이 내렸습니다. 낮부터는 기온이 오르면서 빗줄기로 바뀌었는데요. 서울 광화문광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송정훈 기자, 오늘 짧은 시간에 눈이 많이 내렸는데 지금은 어떤 상황인가요? 네, 하루 종일 눈과 비가 이어지던 이곳 광화문광장은 지금은 빗줄기마저 가늘어진 상태입니다. 오늘 수도권에 내려졌던 대설주의보는 오후 3시를 기해 해제됐고요. 강원 내륙 산지에는 여전히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오늘 오전 광화문 일대는 겨울왕국으로 변했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눈싸움은 물론 눈사람을 만드는 모습도 곳곳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서울시청 앞 아이스링크는 폭설로 문을 닫기도 했는데요. 눈이 많이 오니까 여기서 눈사람 만들고 눈싸움 하다가 좀 기다렸다가 이제 스케이트 혹시 운영을 하면 웬만하면 타고 가려고 좀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100년 만에 월대가 복원된 경복궁은 눈이 쌓여 운치를 더했습니다. 연극 보려 나왔다가 눈 너무 오길래 경복궁 눈 쌓인 거 소복이 쌓이면 얼마나 멋있어요. 절경이잖아요. 눈 오니까 좀 더 한국적이고 이런 모습들이 잘 보이는 것 같아서 더 예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오늘 서울은 최고 12.2cm의 눈이 내렸습니다. 12월 기준으로 1981년 이후로 가장 많은 적설량입니다. 이 밖에도 경기 이천, 남양주, 양평, 구리 등에 10cm가 넘는 눈이 내렸습니다. 강원도에서는 횡성과 춘천 일부 지역에도 10cm 넘는 눈이 내렸습니다. 충북 북부에서도 눈이 내린 곳이 있었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해넘이 해돋이 보러 가는 분들도 많을 텐데 앞으로 날씨 전망은 어떨까요? 네, 지금 내리고 있는 비는 내일 낮까지는 이어지겠습니다. 밤사이 다시 눈으로 바뀔 수도 있는데 오늘처럼 양이 많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내일까지 수도권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 5에서 10mm 안팎의 비가 내리겠고 강원권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또 충청과 전라, 제주도는 밤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비가 그쳐도 전국 대부분 지역이 흐려서 올해 마지막 해넘이를 보기는 쉽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새해 첫날 해가 돋는 모습은 볼 수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오늘 눈과 비로 인해 주요 고속도로에서 미끄럼 사고와 정체가 잇따랐는데요. 기상청은 연말 연초 빙판길 통행에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광화문광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연말 연휴가 시작된 오늘 우체국 금융 시스템에 접속 지연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석 달 전에도 비슷한 장애가 발생하는 등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복구 작업은 아직까지 진행 중입니다. 정혜인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7시쯤 우체국 금융 시스템에 접속 지연이 시작됐습니다. 인터넷 뱅킹과 스마트 뱅킹, 우체국 페이 등 대부분 금융 시스템의 로그인 장애입니다. 이 서비스들을 이용하는 사람은 260만여 명으로 일부 기능은 아예 접속이 안 돼 급한 업무가 몰리는 연말에 불편을 겪었습니다. 접속 지연 현상은 12시간 넘게 이어졌는데 우정사업본부는 아직 원인 파악 중입니다. 지금 접속이 조금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비상 체계를 유지하면서 지금 신속한 복구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우체국 금융은 지난 5월 빅데이터 신기술을 반영한 차세대 금융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이후 불안한 상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개통 당일 서비스 이용자가 폭증하면서 휴대폰 문자 인증 오류가 나타났고 지난 7월에는 1,700여 개 기관을 대상으로 자동이체 오류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또 추석 연휴 전날인 지난 9월 27일에도 장애가 발생하면서 이체와 출금 등 금융거래가 1시간 넘게 중단됐습니다. 우체국 금융은 정부 소속 기관으로 일반 은행과 달리 금융당국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혜인입니다. 언론사와 국내 주요 기관에 테러를 예고하는 일본발 팩스가 연이어 들어오고 있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앞서 지난 8월에도 이와 비슷한 일본발 협박 메일이 뿌려졌었는데 경찰은 동일범의 소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관공서 등의 일본발 테러 예고 팩스가 들어왔다는 신고가 사흘째 잇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 직원과 가족의 황산 테러를 하겠다는 내용부터 고성능 폭탄을 실은 드론 700여 대를 소유하고 있다.
대중교통과 일본 대사관에 공격을 하겠다는 협박이 담겼습니다. 모두 한국어와 일본어로 작성됐으며 일본 변호사 명의로 발송이 됐습니다. 경찰은 앞서 지난 8월 전국 지자체청사와 고속철도, 대법원 등 국가 중요 시설에 폭탄 테러를 하겠다는 협박 메일을 보낸 이와 동일범의 소행인 것으로 보고 수사 중입니다. 뒤집힌 어선 위에 위태롭게 사람들이 올라타 있습니다. 출동한 해경이 튜브에 밧줄을 연결해 한 명 한 명 함정 위로 끌어올립니다. 오늘 오후 1시쯤 전북 군산시 옥도면 남서쪽 12동파도 9.2km 해상에서 1.6톤짜리 어선이 가라앉는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해경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전복된 어선 위에 선원 4명이 위태롭게 올라타 있었습니다. 다행히 신고 40분 만에 모두 무사히 구조됐고 건강에 큰 이상이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해경은 파도에 어획물이 한쪽으로 쏠리며 배가 뒤집혔다는 선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오늘 새벽 0시 반쯤 서울 서대문구 신촌의 한 차도에서 역주행하던 전동 킥보드가 마주오던 승용차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킥보드를 몰던 20대 여성과 뒤에 함께 탄 30대 남성이 크게 다쳤고 남성은 아직 의식불명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킥보드가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 사고가 난 걸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가 새해를 이틀 앞두고 극적으로 만났습니다. 당 내홍을 수습할 반전의 계기가 마련될지 관심을 모았지만 결국 제 갈 길을 가는 수순이 될 전망입니다. 이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탈당 시한으로 못 박았던 연말을 하루 남기고 마련된 자리였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먼저 도착해 이 전 대표를 기다렸습니다. 5개월 만에 이뤄진 만남은 배석자 없이 1시간 정도 이어졌지만 두 사람은 빈손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그 변화의 의지를 이재명 대표로부터 확인하고 싶었으나 안타깝게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두 가지 요구, 대표직 사퇴와 통합 비상대책위 구성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그래도 탈당은 안 된다며 총선 승리를 위한 단합을 호소했습니다. 기대치에 부족한 점이 있겠지만 당을 나가시는 것이 그 길은 아닐 것이다라는 간곡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단합보다 변화가 급하다며 사실상 탈당 결심을 굳힌 듯 보였습니다.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좀 더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제 갈 길을 가겠습니다. 이른바 타협책으로 이 전 대표에게 비중 있는 역할이 제한될 거라던 전망은 빗나갔습니다. 제3의 안이 올라왔다던가. 그런 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선대위원장 그런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전 대표 측은 이재명 대표가 탈당을 막으려 노력했다는 명분만 쌓았다며 새해 첫날 행주산성에서 여는 대국민 인사 자리에서 이 전 대표가 신당의 청사진을 밝힐 거라고 전했습니다. 비주류 의원 4명의 모임인 원칙과 상식도 내년 초 거취를 결단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당 일각에선 선거 대책이 출범 등 총선 진용이 갖춰진 뒤 이 대표가 자연스레 운신할 공간이 생길 거란 관측도 나오지만 새해 초 이낙연발 균열의 진통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남호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2년 가까이 이어지며 여전히 많은 민간인 희생자를 낳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전쟁 시작 이후 최대 규모의 공습을 감행해 최소 30명이 사망하고 160명이 다쳤습니다. 보도에 신수아 기자입니다. 창밖으로 붉은 화염과 함께 검은 구름이 피어오릅니다. 잇따른 폭음에 놀란 사람들이 내달립니다. 미사일 122발, 자폭 드론 36대가 우크라이나 도시 곳곳을 공격한 겁니다. 18시간 동안 이어진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은 키이우, 르비우 등 우크라이나의 주요 도시를 파괴했습니다. 지난해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래 최대 공습입니다.
Коли був прильот, ми сиділи тут в куточку, в мене дуже злякалася жінка, дитина, закривав їм вуха, і все воно просто летіло так великим таким роєм ось туди. 학교와 산부인과, 병원 등 민간 시설에서도 사상자가 잇따랐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 추산으로 현재까지 사망자는 최소 30명, 부상자는 160명이 넘었습니다. 국제사회도 이번 러시아의 공격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Attacks against civilian and civilian infrastructure violate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re unacceptable and must stop immediately. 이번 공격에서 러시아 미사일 한 기는 우크라이나 접경국인 폴란드 영공을 지나갔습니다. 폴란드군은 러시아 미사일이 영공을 3분가량 40km를 비행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폴란드는 북대서양 조약기구인 나토 회원국이어서 러시아가 폴란드를 공격한다면 확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Rzeczywiście rakieta przekroczyła terytorium Polski. Powiem więcej, skierowaliśmy siły, samoloty, które miały ją przechwycić i w razie potrzeby zestrzelić. 전례 없던 러시아의 공습 규모에 주춤했던 서방의 우크라이나 지원은 다시 이어질 전망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휴가 중 성명을 통해 전쟁이 2년 가까이 지났지만 푸틴의 목표는 변하지 않았다면서 미국 의회가 우크라이나 지원안을 긴급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신서입니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에서 거대한 파도가 발생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폭풍이 파도를 일으켜 해변을 덮친 건데 일부 지역에는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벤츄라, 집채만한 파도가 덮칩니다. 바다를 보고 있던 사람들이 혼비백산에 달아났지만 파도는 순식간에 해변을 집어삼켰습니다. 인근 식당까지 바닷물이 들이쳤습니다. That it washed down the street like it was a river. And of course that turned and went into our complex and flooded it completely.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8명이 다쳤고 마을은 쑥대밭이 됐습니다. 북태평양에서 발생한 폭풍이 미국 서부 해안에 엄청난 파도를 일으키고 있는 건데 최고 8m에 달하는 파도가 주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바닷물이 범람할 우려에 해변은 폐쇄됐고 일부 지역엔 대피 명령도 내려졌습니다. 곳곳에서 모래 제방을 쌓으며 추가 범람에 대비했습니다. With the waves being so powerful, if you turn your back for even a split second, you can be knocked over, swept away. 경고 방송이 계속됐지만 높은 파도를 타기 위해 바다에 나가거나 파도를 구경하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It only takes one for you to be washed out. We will not be able to rescue you if you go out. 이곳 워싱턴 DC를 비롯한 동부 지역은 낮 최고 기온이 섭씨 15도까지 올라가는 이상 고온 현상을 보였습니다. 바닷물 온도가 올라가는 엘니뇨 영향으로 곳곳에서 불규칙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층간소음 분쟁이 끊이지 않자 정부가 기준에 못 미치는 아파트는 준공 승인을 내주지 않겠다고 발표했죠.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설사들은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는 기술 개발에 앞다퉈 나서고 있습니다. 문다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의 한 아파트. 6살, 2살 남매가 집안에서 술래잡기를 하며 뛰어놉니다. 여느 아이들처럼 집안을 심하게 뛰어다니자 아파트 거실벽에 설치된 월패드에서 알림음이 울립니다. 예전에는 저희 집 층간소음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었는데 이제 알림이가 알려주니까 아이들도 이제 같이 조심하고. 모든 세대의 소음 데이터는 아파트 내부 전산망에 기록되는데 추후 층간소음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객관적인 증거로 활용하는 게 가능합니다. 서로 감정적으로 계속 싸우던 것에서 어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서로 어떻게 보면 내가 심했구나라든지. 또 다른 건설사는 초고층 건물에 적용되는 기술을 아파트 천장과 벽에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지진 또는 거센 바람으로 인한 진동을 줄일 때 쓰는 기술을 아파트 천장과 벽에 사용해 층간소음을 최대한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10여 명의 전담 연구 인력을 배치해 층간소음만 따로 연구하는 연구소를 세운 건설사도 있습니다. 정부가 층간소음 기준에 미달하는 아파트는 준공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고 발표하면서 건설사들마다 비상이 걸린 모습입니다. 특히 관련 기술 개발에 투자할 여력이 떨어지는 중소건설사들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다영입니다.
테무라는 쇼핑 앱으로 유명한 중국의 전자상거래 업체 핀더더가 중국은 물론 전 세계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최근엔 이 업체의 시가총액이 알리바바를 앞지르기도 했는데요. 이 무서운 성장세에 미국에서는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침투를 막기 위한 법안까지 발의됐습니다. 베이징 이문현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중국의 쇼핑앱 핀더더, 차량용 소형 청소기를 사봤습니다. 최고 옵션을 선택해도 13.98위안, 우리 돈 2,500원입니다. 배송 상황을 지도에서 실시간 볼 수 있는데 베이징에서 1,300km 넘게 떨어진 항저우가 출발지입니다. 그런데도 배송비가 따로 없습니다. 一些日用品吧，小的日用百货会去拼多多看一下，比较一下。 환불할 때는 어떨까? 주문할 때와 똑같이 웬만한 상품은 다 무료로 해줍니다. 공동구매 방식을 통한 최저가 공세로 핀더더는 알리바바와 징둥이 양분하던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무섭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挺方便的，物美价廉。一般会对比3家吧，然后就觉得拼多多的价格还是有优势的，对。 올해 3분기 핀더더 매출은 688억 위안, 우리 돈 12조 4,700억 원. 알리바바와 징둥에 비해 아직 적지만 전년 대비 증가율은 94%로 9%의 알리바바와 1.7%의 징둥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시가총액은 우리 돈 250조 원에 육박하며 벌써 알리바바와 징둥을 모두 제쳤습니다. 이 업체는 중국 이외의 나라에서는 테무라는 쇼핑앱을 통해 물건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테무의 저가 공세에 월마트와 아마존까지 위협받자 800달러 이하 관세 면제 대상에서 중국 제품은 제외하는 법안까지 의회에 발의돼 있습니다. 올해 한국 시장에서 사용자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앱이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일 정도로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한국 침투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들 업체의 공세에 한국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해 시장을 지켜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딱 이틀 남은 2023년,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연말을 뜻깊게 보내실 텐데요. 장기 기증자의 가족과 수혜자들은 합창단으로 한자리에 모여 세상을 떠난 이들을 추억하고 감사한 마음을 노래한다고 합니다. 김세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멋진 나비 넥타이와 반짝반짝한 옷차림으로 무대에 오른 사람들. 장기 기증자의 가족과 기증자들 덕분에 새 생명을 얻은 수혜자들입니다. 이렇게 연말마다 모여 노래한 지도 어느덧 9년째입니다. 이 곡의 가사를 지은 이소현 씨는 2년 전 난치성 뇌전증을 앓던 아들 학준이를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당시 학준이 나이 18살이었습니다. 갑자기 심정지가 왔어요. 회복이 될 수 있나 하는 기대감에 저희가 좀 지켜보고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뇌사 판정을 받게 되었고 중환자실에 격리된 채 홀로 먼 길을 떠난 학준이가 꿈에라도 나와주길 바라는 마음을 노래에 고스란히 담았습니다. 쓰다듬고 안아보고 싶었는데 이제 혼자 보냈잖아요. 그래서 두 번의 꿈에서 학준이를 살아있는 것처럼 느끼고 오래 간직하고 싶어서 7명에게 새 생명을 주고 갑작스럽게 떠난 아들 응상이. 엄마 아빠라는 이름은 시간의 흐름에 흐려져 가지만 이 자리에서만큼은 다릅니다. 저는 오로지 우리 응상이 엄마잖아요. 여기서는 8년이 지나서 응상이 엄마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미안한 마음에 나서기 어려웠던 수혜자들도 이제는 모임이 기다려집니다. 성당에 갈 때마다 기도를 해요. 내 그 가슴속에 살아있어줘서 감사하다고 건강하게. 여기 갔다 오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일주일 동안 기분이 좋아요. 환자와 의료진에게도 이들의 노래는 커다란 위로로 다가옵니다. 상당히 좀 경건하죠. 우리나라 이식 대기자 수는 거의 5만 명에 육박합니다. 합창단이 있다는 것만 해도 그런 이식 대기를 하시는 분한테는 큰 희망이지 않을까.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이들의 소망은 한결같습니다. 우리 아들한테 기증을 받으신 7분 더 이상 아프시지 말고 행복하게 우리 아들 목까지 살아가시는 게 제 소망이죠.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새해를 앞두고 가족을 찾거나 해맞이 여행을 떠나려는 승객들이 많아서 기차표 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중에서도 부산행표를 구하는 게 유독 힘들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송광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으로 오는 경부선 KTX 온라인 예매창입니다. 새벽 시간을 제외하면 주요 시간대는 모두 매진입니다. 해맞이 관광객이 몰리는 새해 첫날 1월 1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코로나19 사태가 사실상 종식되면서 지난달까지 부산역 KTX 하차 승객은 569만 명으로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 수준과 비슷했습니다. SRT도 상황은 마찬가지이다 보니 여행 자체를 포기하는 부산 방문객 사례도 나옵니다. 사람이 너무 많거나 예약하기가 쉽지 않을 때는 거의 취소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행을 아예 취소를 네, 그냥 서울 근교로 간다던가 집 근처로 그렇게 해요. 코로나19 종식 이후 국내 여행 수요는 늘어나는데 열차 공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근본 대책인 병목 구간 복선화 작업, 열차 증설은 2027년에야 완료됩니다. 예사라고 KTX하고 통합 운영을 하면 열차 운영 효율을 조금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있을 수 있겠죠. 국토부에서는 여전히 예사라고의 통합보다는 분리 운영에 대한 생각들이. 한국철도공사는 승객이 몰리는 시기 경부선에 가용 가능한 차량을 모두 동원하고 배차 간격도 10분 안팎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이제 특정 시간을 가장 선호를 하잖아요. 선호하는 시간대가 보통은 비슷하다 보니까.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벌써부터 설 연휴 안표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경고 게시물도 등장했습니다. 엑스포 도전과 더불어 관광도시 부산에 대한 관심은 늘어나고 있지만 철도교통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모양새입니다. MBC 뉴스 송광무입니다. 얼마 전 서울시가 세수 부족을 이유로 심야에 운영되는 공공 야간 약국 운영 사업을 종료하겠다고 해서 논란이 일었는데요. 야간 의료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다시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늦은 밤 등대처럼 환하게 불을 밝히는 공공 야간 약국의 이야기를 위동원 영상 기자가 담았습니다. 몇 살이에요? 7살이요. 시럽으로 드려야겠네. 아세타미노펜이거든요. 요거 하고 직후에 3번 잡수시고 빨리 나도록 하셔요. 대부분의 병원 문이 닫힌 자정 무렵. 김명수 약사가 더 분주해지는 이곳은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운영되는 공공 야간 약국입니다. 어머니가 밤에 편두통이 좀 있으시다고 해가지고 연약국 막 찾다가 오게 된 것 같아요. 오늘 같은 크리스마스에도 밤 1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약국이에요. 예,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밤에 갑자기 아픈 분들, 밤에 퇴근하시는 분이라든지 굉장히 다급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감기 몸살인 것 같아요. 몸도 막 아프고. 이거 2알씩 잡수시고요. 가벼운 경증 질환일 때는 굳이 응급실을 안 가더라도 약사가 상담을 해줄 수가 있고. 서울시에만 33개의 공공 야간 약국이 있고 사업이 시작된 2020년부터 찾는 사람들의 수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비가 와도 해야 되고 눈이 와도 해야 되고 1년 360일이 연중 무휴로 새벽 1시까지 운영되고 있어요. 그 인건비 갖고서는 운영이 안 돼요. 보람이 있고 사명감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야간에 근무하시는 분을 구하려면 주간보다 1.5배에서 2배 정도의 급여를 드려야 하고. 독감이 왔나 봐요. 앉아 계셔요. 약 지어드릴게.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세요. 낮에 맡겨놨던 약 찾으러 왔습니다. 저녁에 늦게 끝나다 보니까 저 찾아가기 힘들었고 지금 찾으러 왔습니다. 어떤 환자분이 어머 오늘 너무 행복해 하고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 왜 행복해요? 이랬더니 약국이 열려 있어서요.
나이지리아 남부 리버스주에서 지난 12일 무장 세력에 납치됐던 한국인 2명이 17일 만에 무사히 풀려났다고 외교부가 오늘 밝혔습니다. 이들은 대우건설 직원으로 석유화학 건설 현장으로 이동하던 중 납치됐고 이 과정에서 현지 경호원 4명과 운전사 2명은 총격에 숨졌습니다. 풀려난 2사람은 모두 건강 상태가 양호하며 새해 첫날 한국으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프로농구 손호의 오누아쿠 선수가 비신사적인 행위로 벌금 징계를 받았습니다. 또 파울을 당한 정관장 아반도 선수는 허리뼈가 부러지는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손호와 정관장의 그제 경기입니다. 필리핀 국가대표 출신 정관장의 아반도 엄청난 탄력과 뛰어난 실력으로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2쿼터 도중 리바운드를 위해 점프를 했는데 그만 중심을 잃고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느린 그림으로 보면 손호의 오누아쿠가 공중에 떠있는 아반도를 미는 장면이 보이는데요. 심판들은 고의성이 없다고 판정했지만 KBL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오누아쿠에게 비신사적 행위로 벌금 300만 원을 부과했고 심판진에게도 전원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아반도는 이 부상으로 허리뼈 2곳이 부러지고 뇌진탕 진단까지 받았는데요. 그런데 이 반칙을 당하기 직전 눈살을 찌푸리게 한 장면이 또 있었습니다. 오펜스 파울이 됐어요. 네, 아반도 선수의 점프력이 대단하다 보니까 저런 플레이는 김준 선수가 다음부터는 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후 약간의 신경전이 펼쳐졌는데 파울을 당하고도 거친 반응이 돌아오니까 아반도 입장에선 좀 당황했을 것도 같은데요. 어쨌든 몸도 상하고 마음도 상한 아반도 선수. 더 큰 상처 없이 빨리 부상에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잉글랜드 2부 리그에서 나온 원더골입니다. 골문 구석으로 시원하게 빨려 들어갔네요. 토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올해 마지막 주말 한방눈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서울은 오늘 하루만 12cm가 넘게 내려 12월로는 지난 1981년 이후 가장 많은 적설을 기록했는데요. 늦은 오후부터는 눈이 비로 바뀌어 내리면서 수도권의 대설특보는 모두 해제가 됐고요. 지금 강원도 지방을 중심으로 대설주의보가 남아있는 가운데 곳곳에 눈과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강원 산간에 최고 30cm 이상, 강원 동해안으로도 15cm가 넘는 폭설이 더 쏟아지겠고요. 경기 동부 등 내륙 곳곳도 1에서 3cm가량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추가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내일도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이렇게 올해 마지막 날에도 날이 굳은 탓에 해넘이는 대체로 어려울 걸로 전망되고 있고요. 새해 첫날에는 다시 맑아지면서 전국 많은 지방에서 해돋이를 감상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내일 비와 눈은 늦은 오후부터 차츰 그칠 텐데요. 빙판인 곳이 많아 조심해서 이동을 하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 오늘보다 올라서 서울이 3도, 대구 3도에서 시작하겠습니다. 낮 기온도 보시면 서울이 6도, 대전 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새해 첫 주에는 대체로 맑은 날들이 많을 전망이고요. 계속해서 추위도 심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12월 30일 토요일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